에코프로가 실적 쇼크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선반영된 상태에서 액면 분할 추진 소식에 13.7%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에 장중 15%까지 급등했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플러스 6.7%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이고요. 기아는 2.78%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려제강이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고 CCS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잠시 후 초전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진 엔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었죠.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의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월봉의 2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있었고요. 작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 양봉,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요. 2월 1일에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월봉의 22평 부근이고 주봉상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 그 자리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로 조정이 나올 경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가끔 지나간 차트로는 자기도 설명 잘한다고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2월 3일 차트 분석 영상에서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2주 연속 저점에서 들어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빠진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어제 그제 미리 빠지고 오늘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러 번 지지 나왔던 60만원을 안착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죠. 74만원 부근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 하락 추세에서 고점을 높여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0만원과 74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그 자리 74만원을 돌파할 확률보다는 60만원을 올라타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60만원과 이 녹색선 61선에서 지난번에도 저항 받았는데요. 60만원과 6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지난주 5일선 위에 올려놓고 마무리가 돼서 주말 영상에서 이 기준 양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 양봉 부근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요. 이 25만원은 21선 노란색 선이 있고 또 이 전고점 언저리도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 추세선과 가파르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이평선이 겹쳐있는 자리는 저항 확률이 높은데요. 에코프로 BM의 30분봉 차트로 보면은 이 검정색 선 30분봉 상의 242평이 일봉의 21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분봉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도지, 상승을 하다가 멈추는 도지가 나오고 음봉으로 5이평을 깨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일봉상 하락 중인 이평선과 여러 번 저항받았던 수평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분봉상 저항이 확인되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5분봉을 보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파동이 여러 번 나왔고 앞에 상승과 비슷한 크기의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저항받고 5이평을 깨는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저항이 확인되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빠졌을 때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 일단 빠른 시간 안에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요. 21선을 올라타야 다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LG화학이 오늘 15시 29분 58초에 GM과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 8, 9% 상승 중인데요. 내일 아침 시초가가 요 부근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LG화학 연봉 차트 이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고 월봉상 이런 자리는
깨져도 다시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는데 60일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재 공급 공시가 나오면서 내일 급등 출발하는데요. 이 전고점 50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미 이만큼 올라오고 또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클 것 같고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 확인하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지주사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주사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세방전지는 성장성 및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PBR 0.6배의 하이브리드향 AGM으로 제2 도약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월봉상 작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일단 그 다음 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겠죠. 일봉을 보면 거래대금 1000억 가까이 터지면서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첫 조정에서는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한다는 소식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무디스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어제 장 마감 후에 서현이 작년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서현 일봉인데요. 작년에 고점을 오늘 시가 갭으로 돌파하고 아랫꼬리를 만들고서 강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1,500억이 터졌습니다. 2월 2일 금요일에도 한 차례 급등하고 5일선에서 지지 나오고 또 급등했는데요. 다음에도 5일선 눌림 지지 시 잘 확인하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네요. 현대자동차의 인도법인 현지 상장 추진 소식에 현지의 공장을 보유한 부품사인 코리아 FT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리아 FT 14% 상승했는데요. 거래대금 900억 터졌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약간 후발주 성격이 있고요. 월봉 보시면 아직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월봉상 전고점에서 저항 매물 소화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현탁 교수가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 검증을 위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최근 이 같은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 연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CCS 고려제강 상한가를 기록했고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급등세 보였습니다. 고려제강은 초전도 가속관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는 더 가더라도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3월 4일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속 상승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CCS는 지난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어제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는데 음봉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지지 자리를 지키면서 끝났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가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급등, 이 앞에서 급등했다가 급락. 그래서 이런 주식은 초보자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초전도체 테마의 2등주급 파워로직스가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대금 3,370억 터졌고요. 이 앞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는 형태로 좀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 음봉의 종가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요. 거기를 돌파하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관련 기술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납품 이력이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 장중 25% 상승이 나왔는데요. 정확히 15일선을 찍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었던 자리죠. 저항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수평 추세선과 15일선을 찍고 급등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급등했으니까 갖다 붙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 아카데미에서 15일선 눌림목 1순위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 4천억 정도 터졌는데요. 엄청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첫 눌림인데 수평 추세선과 우상향 중인 주요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좁혀져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입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하는 원전 전문기업 우진엔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진엔텍 일봉인데요. 1월 24일 상장하고 바로 따따블,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출발해서 고점 대비 58% 급락하고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고점 35,800원 매물소화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엄청나게 센 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은 단타 기회가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HMM 매각 협상 결렬 소식에 대규모 유상증자 가능성이 사라진 페노션이 악재 해소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페노션 일봉 차트인데요. 역배열 중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J E&M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587억 원을 기록했는데 787%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애플 비전 프로 OS 앱 연동 개시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에 저항받던 자리를 1월 달에 상한가를 포함해서 갭으로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 저항받던 자리에 처음으로 눌려서 어제 오늘 지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이 세게 나온 모습입니다. 최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뉴스가 겹치면서 15%까지 상승했고 머리 위에 11선, 21선 저항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저항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다시 한번 4% 급등하면서 신고가인데요. 어제 3일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현대차 분봉을 보면 어제 3일선 부근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끝난 걸 볼 수 있고 그 상승이 오늘 이어진 거죠. 기아는 어제 오늘 5일선 부근에서 지지 후에 상승을 했는데요. 5일선 부근에서 분봉상 이중바닥을 만들고 저점 대비 5%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어제 오늘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어제 저점이자 5일선 부근에서 장초반 하락했지만 지지 후에 저점 대비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로 힘있게 올라간 종목들은 첫 3-5일선 눌림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죠.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다 최근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였고 엄청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급등하고 첫 번째 눌리는 3-5일선 지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선도주로 움직인 서현이와도 어제 3-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늘 아침 13%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지난 2월 4일에 올린 급등주 단타 스윙 3일선 눌림목, 이렇게 하면 수익 납니다. 영상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실적 쇼크가 선반영되고 액면 분할 소식 등이 겹치면서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꽤 달았습니다. 60만원 저항이 중요한데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이죠. 그리고 바로 60만원 위에는 녹색선 61선이 있습니다. 61선은 작년 에코프로가 5월 달에 지지가 나왔을 때 지지가 됐던 선 61선이고요. 작년 12월에 하락 중인 61선에서 반등해서 부딪히고 저항받고 내려왔었죠. 그렇게 과거에 접점이 여러 번 있었던 이평선은 저항의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봉을 보면 그렇게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한 번 부딪혔잖아요. 한 번 빠르게 부딪히고 내려가면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만 두 번 부딪히고 장대음봉으로 5이평을 깼을 때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면서 이렇게 삼봉 형태가 나왔잖아요. 또는 하락의 쌍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리가 깨지면 또 한 번 하락을 하고 그 자리로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고 조정을 확인하고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때 재매수를 하게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주 반도체 33일선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뜬금없지만 33일선은 예전에도 유행했던 이평선이고 특히나 주도주가 이렇게 저지바,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33일선에 처음 내려왔을 때 주도주로 세게 움직인 종목이 처음 내려왔을 때 수평 추세선과 33일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이걸 미리 알려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제 이스트 소프트도 보면은 저항을 여러 번 받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 저지바와 33일선이 겹쳐진 자리에서 저점 대비 10% 이상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로 힘있게 움직였던 종목이 처음으로 수평 추세선과 33일선 겹쳐진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까지 겹치면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원리와 매매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61선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에코프로 BM이 21선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평선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CCS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 월요일도 상한가를 갔었죠. 그날 영상에서 제가 이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으니 그 자리를 올라타는 모습, 매물서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 자리를 올라타고 끝났습니다. 분봉을 보면 어제 상승 출발해서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죠. 또 눌리다가 지지가 나왔고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돌파하면서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강하게 올라와서 눌렸는데 완만하게 눌리고 저지바가 되면서 다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지지가 계속돼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렸다가 재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매수세 유입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도 단타를 했는데요. 주식 선물 계좌로 매매를 해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아침에 이제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가 급감하면서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단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늘 급반등 했는데요. 설 연휴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4일 미국에서 초전도체 연구 결과 발표 기대감 지속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 CCS 고려제강 상한가, 파워로직스 22% 상승, 신성 델타테크 16% 상승, 테슬라 등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반등 및 에코프로 이슈가 더해지면서 에코프로 13% 상승, 탑 머티리얼, 리튬 포스, 에코프로 BM 등 상승했습니다. 무디스의 현대차 그룹 신용 상향 및 인도법인 IPO와 기업 밸류업 기대 지속으로 코리아 FT, SJM, 서현 탑메탈, 현대차 기아 상승했습니다. 지주사 등 저PBR 관련주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 지속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서현, 세방전지, SJM 홀딩스, 태강산업, CJ 급등했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개발 박차 소식에 하이비전 시스템, 코리아 FT, 삼보 모터스, 옵트론텍 등 자율주행차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우진엔텍, 고려제강, CCS 상한가를 기록했고 파워로직스, 하이비전 시스템, 세방전지, 신성 델타테크 등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서현, 하이비전 시스템, 세방전지, 신성델타테크, 에브리봇, SK스퀘어, 삼성생명, 현대차. 코스피는 1.3% 상승했습니다. 전일 5일선에서 지지가 있었고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고요. 10시 20분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 있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은 5,400억 순매수, 기관이 6,2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이 0.6%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는데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코스닥도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매수했고 개관이 10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상승한 1327.8원. 아시아 증시 상해 증시가 강했고요. 일본 홍콩 지수는 소폭 조정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 소폭 약세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삼성SDI, KB금융 강했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급등했습니다. HLB 소폭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HPSP, 엔캠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물산, 기아, 포스코홀딩스, SK스퀘어, KB금융, 삼성생명.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삼성SDI,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 페노션.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화학, 페노션, 삼성생명, 현대차, 에코프로 머티, 한국전력, 카카오뱅크, LG, 신한지주, 삼성SDI.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HLB, 하이비전 시스템, 에코프로 BM, 루닛, 주성엔지니어링, 한글과 컴퓨터, HLB 생명과학.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CJENM, 유프렉스, GST, PSK홀딩스, TSE, HLB 생명과학.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CJENM, HLB 생명과학, HLB, GST, 컨택. 3월 9일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